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정주 여건이 여전히 미흡합니다. 주유소와 충전소 하나 없고 고속철 이용도 쉽지 않습니다.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광주 지역 의료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5.18 진실규명을 지원할 전담 조직이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일빌딩 총탄 발굴도 추가로 의뢰했습니다. 충북 보은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 전북 정읍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전라남도가 차단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인구 3만 명 시대를 향하고 있는 빛가람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이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차량 운전자들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인 주유소 하나 없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은 2만 8천여 명 수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주차 전쟁이 벌어질 정도로 운행되는 차량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주차난보다 더 힘든 것은 차량에 기름을 채워 넣는 일입니다. 혁신도시 안에는 주유소가 단 한 곳도 영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계속 그러고 다니는데 이쪽 근방에는 없으니까 이제 다른 동네로 가죠. 다른 지역. 차량용 가스 충전소 역시 혁신도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유소 등 관련 부지가 4곳이 분양돼 있지만 사업자들이 운영난을 우려해서 건설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주유소 영업을 해도 이게 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필지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아직 안 한 데도 아예 시작도 안 한 데도 있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수도권으로 출장을 가야 할 때가 고민입니다. 수서발 고속철인 SRT 개통으로 고속열차의 나주역 정차 횟수가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운행 편수가 적다 보니 출발 시각에 맞춰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 시간이 좀 불규칙해서요. 출장 시간에 맞추기 힘듭니다. 시간 간격을 1시간에 한 대 정도 하고 좌석도 좀 특실을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광주시와 전라남도 공공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실질적인 불편 해소 대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혁신도시 공공기관장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여 혁신도시 발전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늘 협의회에서는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과 함께 초중고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등 올해 공동으로 추진할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반짝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낮에는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현재 광주 영하 1.6도를 비롯해 전남 대부분 지역 영하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8도로 평균 기온을 2도가량 웃돌겠는데요. 아침과 낮에 기온차가 크니까 건강관리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 보이겠는데요. 모레 목요일에는 낮 기온 2도로 뚝 떨어지면서 우리 지역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추위 대비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맑은 가운데 구름만 약간 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유지하면서 야외 활동하는 데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다만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많이 건조하니까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장성이 영하 3.4도, 담양이 영하 4.5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대부분 지역 낮 기온 6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7도, 보성 8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불법 리베이트 의혹이 병원을 넘어 대형 약국까지 확대되면서 검찰과 경찰이 동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불법 리베이트가 연일 검경의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지역 의학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8개 병원 의사들이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의 모 병원 의사 등 2명은 약품을 납품하게 해주는 대가로 도매업체 관계자로부터 각각 1억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인에 대해 이번 리베이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입니다. 불법 리베이트 의혹은 대형 약국으로도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은 또 다른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된 진정 사건을 접수해 지난달 19일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광주의 유명 대형 약국과 약품 도매업체 등 여러 곳으로 검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해 현재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의사나 약사가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제약업체나 도매업자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았을 가능성을 수사 중입니다.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검경의 동시 수사에 지역 의학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약국 단속 정보를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모 지자체 직원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말 광주 동구보건소의 약국 지도점검 계획을 약국 약사회가 공유한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가 유출됨에 따라 담당 직원의 해명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단속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보건소 직원 등을 검찰에 송치한 부산 사건과 비교해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고객들을 상대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뒤 잠적했던 전 금융기관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액수만 40억 원이 넘는데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학 지역 금융기관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44살 김모 씨의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지인 이름으로 개설한 차명 계좌에서 하루 사이 6차례에 걸쳐 11억 원이 빠져나갑니다. 김 씨가 지난해 초부터 9개월 동안 인출한 돈은 43억 원, 모두 고객들로부터 빌린 돈이었습니다. 지점장이라는 지위도 있었고 그동안 쌓았던 신뢰를 바탕으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해서 그렇게 속았던 것 같습니다. 김 씨는 27년 동안 금융기관에서 근무해 오면서 알고 지낸 조합원들을 노렸습니다. 자신이 모 그룹 아들로부터 300억 원의 투자금을 확보한 상태라고 속여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3명, 김 씨에게 최고 30억 원까지 돈을 넘겨줬습니다. 김 씨가 지난해 9월 돌연 사표를 낸 뒤 잠적하자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으로 하나둘 찾아왔고 김 씨는 도주 넉 달 만에 명절에 고향을 찾았다 붙잡혔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거래가 됐으면 필터링이 어느 정도 됐을 거예요. 다른 데 사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 부분은 모르는 부분이고. 경찰은 피해자가 최소 7에서 8명가량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김 씨가 인출한 현금의 은닉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차명 계좌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에서 60대 남성이 승객 40여 명이 탄 시내버스에 불을 질렀습니다. 토지 보상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정류장에 있던 시내버스가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시민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버스를 집어삼킬 듯 타오릅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승객 40여 명이 타고 있던 시내버스에 불이 났습니다. 여자 그 승객이 우리 사무실로 와서 빨리 버스 불렀다 그랬거든요. 직원들이 싹 나와서 소모모스 그러고 이제 촉이 지나버렸죠. 버스에 불을 지른 건 69살 문모 씨. 문 씨는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미리 준비한 신호 2통을 버스 바닥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신나게 뿌리시는 라이터를 두고 계시는 거예요. 갑자기 불이 붙어서 이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불이 나자 승객들은 버스 앞 뒷문과 창문으로 급하게 대피했고 이 과정에서 7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문 씨는 승객과 버스 기사에 의해 제압돼 밖으로 끌려 나온 뒤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문 씨는 자신의 땅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보상을 제대로 안 해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제 땅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은 돈인데 문 씨는 지난 2014년 방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지난달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땅 보상 문제도 이야기했다가 기자들도 이야기했다, 국가도 이야기했다, 횡설수설하는 중입니다. 경찰은 문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37년) 동안 묻혀있는 5.18 최대 난제인 발포 명령자를 찾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하지만 발포 명령자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결국 정권 교체가 관건이라는 전망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5.18 진실규명을 위한 지원단이 광주시청 사내에 사무실을 열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전일 빌딩의 헬기 발포로 드러난 계엄군의 무자비한 학살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광주시 차원의 기구가 37년 만에 처음으로 꾸려진 것입니다. 지원단은 전일 빌딩의 헬기 발포를 비롯한 5.18 최대 난제인 도청 앞 집단 발포와 그 명령자를 찾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자기들의 명예를 그야말로 회복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최초 발표 명령을 자기들이 스스로 국민 앞에 사과하는 형식으로 또 그것도 밝힐 수 있도록. 광주시는 전일 빌딩 10층 천장에 있을지도 모르는 탄환 발굴 작업을 국과수에 추가로 의뢰했습니다. 5.18 때 발포가 자위권 차원이었다는 신군부의 주장이 헬기 발포로 이미 무력화된 상황에서 탄환 발굴로 기관총인지 소총인지 총기 종류까지 밝혀지면 신군부의 주장은 더욱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제 추가 조사 의뢰하면서도 원형 보전 이게 원칙이고요. 또 일부 형광등을 좀 살짝 빼서 탄환을 저희들이 추가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광주 지역 사회가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발포 명령자 규명 노력은 김영삼 정부의 검찰 수사와 참여정부의 군 과거사위 조사에서도 밝히지 못한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국방부 등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발포 명령자 진상규명 노력은 정권 교체가 전제 조건이라는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충북 보은군과 전북 정읍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전라남도가 차단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조류 인플루엔자 거점 소독 시설에서 소와 돼지 등의 축산 관련 차량들을 소독하도록 하고 소독 필정을 발급받아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또 충북에서 생산된 우재료 가축의 반입을 제한하고 관련 사육농가 2만 3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군산으로도 진출합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는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 즉 지스코의 위탁사업자 공모에 참여해 코엑스 등 경쟁업체들을 누르고 수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대중 센터는 오는 17일부터 3년 동안 지스코를 위탁 경영하고 연간 16억 원의 사업비를 군산시로부터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김대중 센터는 마이스 산업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뇌병변 장애인이 차별을 극복하고 꿈에 그리던 교사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애를 딛고 도전하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사회적 차별을 극복하는 건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꿈에 그리던 교사 합격 소식을 전해 듣고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장혜정 씨. 지난 2003년 처음 도전에 나선 지 15년 만입니다. 믿으면 많이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장 씨에게 도전의 길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필기시험 합격만 5차례. 하지만 면접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교육청이 의사소통 보조기구와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채 말을 통한 면접만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면접에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속은 많이 상했죠. 그래도 언젠가는 합격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결국 소송을 제기해야 했고 법원이 지난해 장 씨의 손을 들어줘 다시 면접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면접에 최종 합격해 교사의 길로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지구가는 어느님이 애딩을 광주시 교육청도 장 씨가 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좌석과 시설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쉬울 수 있는 길을 너무나 멀고도 힘들게 돌아온 장혜정 씨. 장애라는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없앤 장 씨는 이제 교단에 설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청소년들이 세계 각국을 탐방하고 자신의 꿈을 키우도록 돕는 지원단체가 광주에 새로 생겼습니다. 엊그제 문을 연 청소년 국제교류센터인데요. 박미옥 센터장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청소년 국제교류센터 어떤 곳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청소년 국제교류센터는 청소년들이 국제적인 역량을 갖추도록 각 나라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또 저희 센터에서 외국어 능력과 국제적인 소양, 문화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진로직업 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주민센터에서 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청소년들은 저희 센터에 오셔서 국제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청소년 국제교류센터가 광주에 문을 열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국제교류센터가 광주에 문을 열게 된 이유는 광주의 청소년들이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소통이 되고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지역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광주는 서울 지역에 비해서 문화적인 역량을 쌓는 데 있어서 지리적, 환경적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조지 카치아 피카스는 5.18과 상당히 인연이 깊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센터에서는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이시죠? 네, 조지 교수님께서는 저희 센터의 회장님으로 계시면서 앞으로 광주 청소년들이 미국과 유럽을 중점적으로 방문을 했을 때 그곳에서 현지인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주고 저희가 필요한 지원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청소년들에게 어떤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또 이걸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 센터는 일단 회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위치는 대인시장 바로 길 건너편 장동에 있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매일 오전 10시에 1,000원만 있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잉글리시 카페가 있습니다. 또 일요일 날 오후에는 남미 사람들이 현재 저희 센터에 와서 언어 교환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1:1 언어 교환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그 외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으나 자세한 것은 저희 센터를 방문해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인터넷 홈페이지는 안 돼 있나요? 네, 저희가 이 서비스 제공 기관 등록 일자에 맞춰서 조금 급하게 오픈하는 상황이어서 현재 홈페이지도 구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직접 방문하시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겠군요. 네, 네, 네. 청소년 국제교류센터 부모님과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수 산단 내 LG화학이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탄소 나노튜브의 상업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유망 신소재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여수 산단 내 LG화학 여수 공장. 이곳에서 꿈의 신소재 탄소 나노튜브 전용 공장이 구축돼 본격적인 제품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연산 400톤 규모로 단일 라인 기준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탄소 나노튜브는 전기 전도들은 구리와 같고 열 전도율은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또 강도는 철강의 100배 이릅니다. 그래서 탄소 나노튜브는 2차 전지에서부터 반도체, 항공기 소재까지 활용 영역도 넓습니다. 첨가제로 사용됐을 때 전기 전도성이나 열 전도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향후에 사용될 범위들은 플라스틱용만큼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LG화학은 올해 전정 소재 등 공급 물량을 시작으로 판매 규모를 점차 늘려나가 내년 말까지 공장을 100%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북미, 유럽, 중국 등 글로벌 시장 공략과 병행해 추가 증설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세계 시장 성장성이 연간 10%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 LG화학은 2년 이내에 2배의 캐파를 갖다 키우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탄소 나노튜브는 기초 소재 분야 사업 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차세대 소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주 지역 기업들은 올해 채용을 줄이고 전남 업체들은 늘릴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광주와 전남 지역 5인 이상 사업체 3,200여 곳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광주 기업들은 8,000명, 전남은 10,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광주는 2.4% 감소하고 전남은 8.1% 증가한 규모입니다. 노동청은 건설업 인력 수요가 광주는 감소한 반면 전남은 증가해 채용 계획이 반대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의 자동차세 납부 대상자 10명 중 총 4명은 1월에 세금을 선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등록 자동차 63만 대 가운데 26만여 대, 비율로는 42.2%가 1월 중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지만 1월에 미리 낼 경우에는 연간 납부액의 10%가 할인되고 3월과 6월, 9월에 연납을 신청한 경우에도 7.5%에서 2.5%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감염 질환은 무엇일까요? 바로 결핵입니다. 결핵하면 후진국병이다. 요즘에 누가 걸리겠어 등의 반응을 보이기 쉬운데요. 전남 지역 어르신들에겐 결핵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230명 정도. 이 중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는 180여 명으로요. 이렇게 80%를 차지를 했습니다.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164명으로 91%나 차지했습니다. 10명 중 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요. 감염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현재 전남에서는 1,600명 정도가 결핵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결핵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주제로 영광통 사거리에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조선이공대학교가 학생과 교직원 간의 국제 교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베트남에 소재한 건터 전문대학교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곡성군에서 평생학습 정기강좌로 난타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필리핀 오사미스로 난타 공연을 떠났습니다. 전통음식 연구가인 최윤재 씨가 전통음식 문화 계승 등 식품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퓨처스 선수단이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대만에서 스프링 캠프에 돌입합니다. 코치진 7명, 선수 27명 등 34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이번 퓨처스 스프링 캠프는 대만 타이난 진리대학 야구장에 차려질 예정입니다. 기아 퓨처스 선수단은 이번 스프링 캠프를 통해 체력과 전술 훈련 등을 소화할 예정이며 23일부터는 중국 국가대표팀과 대만 프로팀과의 10차례 연습 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지난해 폭염과 누진제 폭탄 논란 속에 한전이 12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력이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은 60조 1,900억 원으로 2015년에 비해 2.1% 늘었고 영업이익은 12조 16억 원으로 5.8%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본사 부지 매각 효과가 줄어들면서 당기순이익은 1년 전보다 45.5% 줄어든 7조 3,08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광주 진보연대와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가 현 정권의 종북몰이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명예회복투쟁위원회 구성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광주 5.18 민주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통합진보당, 문화예술인 등 현 정권의 종북몰이 피해자들이 모여 공작정치 청산과 명예회복을 위해 싸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서구 화정 4동 18통 주민이 3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반짝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낮에는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현재 광주 영하 1.6도를 비롯해 전남 대부분 지역 영하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8도로 평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겠는데요.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니까 건강관리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 보이겠고요. 모레 목요일에는 낮 기온 2도로 뚝 떨어지면서 우리 지역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추위 대비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구름만 약간 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유지하면서 야외 활동하는 데 큰 무리는 없겠고요. 다만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많이 건조하니까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담양이 영하 4.5도, 화순이 영하 5도로 떨어져 있고요. 대부분 지역 낮 기온 6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7도, 보성 8도로 예상됩니다. 전 해상에선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2m 안팎으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 시작되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주말부터 기온 차차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